안녕하세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인공지능 교육자료 2차 시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으로 인공지능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주제는 본격적으로 레고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수업입니다. 해당 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신만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제작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활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활동은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수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인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 인공지능 활용 방법 이야기인데요. 먼저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스파이크 프라임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레고 마인드스톰 로봇 인벤터 앱을 활용하는 이유는 해당 앱에서만 현재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 중 머신러닝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후에 스파이크의 기본 앱이나 혹은 레거시 앱에서 인공지능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학습해서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레고 마인드스톰 로봇 인벤터 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활용한다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에서는 현재 이미지와 오디오의 모델 학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한 모델 학습과 오디오를 이용한 모델 학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학습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창에 들어오셔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확장 블록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몇 가지의 확장 블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켜짐으로 하셔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블록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블록에 머신러닝 블록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5가지 블록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모델 학습이나 그리고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3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3가지 버튼 중 맨 마지막 버튼이 인공지능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머신러닝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현재 만들어 놓은 모델이 없다면은 새 모델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셔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모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미지와 오디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모델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지금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 모델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모델 학습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티처블 머신이나 엔트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 보셨거나 엔트리에 이미지 모델 학습을 활용하셨다면 동일한 원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들기를 눌러서 다음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미지에서 이제 모델 학습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티처블 머신이나 이제 엔트리의 이미지 모델 학습하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클래스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어떤 공부를 시킬 건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줄 건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클래스를 두 개를 추가해 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미지 추가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미지 캡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성되어 있는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의 기본 피규어로 여성 피규어와 남성 피규어를 쭉 찍어 보았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림이면은 어떤 것들도 괜찮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처를 하고 나면은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라고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구분을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 3개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내가 혹시 잘못된 이름을 넣거나 잘못된 클래스를 추가했다면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학습이 끝났다면은 아래쪽에 모델 학습 시키기를 누르셔서 모델 학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모델 학습의 경우는 뭐 엔트리나 티처럴 모션과 동일하고요. 이제 이미지를 내가 추가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말 그대로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가 돼야지만 이 이미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학습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지만은 이 해당 모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학습이 완료가 되었다면 학습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내가 학습시켰던 결과대로 이제 그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이제 제대로 보여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여성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남성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인식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피규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를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찍힌 데이터를 좀 많이 좀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성 피규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90% 이상의 확률로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70% 정도 나와도 이제 구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이건 헷갈리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제대로 구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데이터를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머신러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데이터를 명확하게 인공지능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학습을 다시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인공지능을 학습하실 때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나 후처리 과정 같이 실제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원리들을 같이 학습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학생들도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성이 되었다면은 해당 모델은 이제 그 현재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내 실시간 모델의 인식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이 머신러닝이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추후에 개선된다면은 그 개선되었을 때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에서 예측이 어떤 경우일 때라는 어떤 클래스일 때라는 블록을 가져와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남성 피규어와 여성 피규어를 했기 때문에 각각을 남성 피규어와 여성 피규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다른 이름으로 클래스명을 정하셨다면 그 해당 클래스명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 클래스명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남성 피규어일 때는 저희 이제 허브의 가운데 버튼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여성 피규어일 때는 가운데 버튼을 빨간색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서 해당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인벤터 앱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시는 거는 다 하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현재 제가 세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커피, 주스, 빵이 있는데요. 여기서 클래스가 3개인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클래스를 추가하실 때 기존에 앞서 했던 거에서 2가지에서 또 3가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추가하셔서 충분히 해당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델이 완성이 되시면 완성된 모델을 이용해서 각 예측값에 따라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빵일 땐 어떤지, 주스일 땐 어떤지, 커피일 땐 어떤지. 아까는 이제 불빛만 단순히 바뀌게 이제 코드를 짰는데요. 그 스파이크 프라임을 어떤 로봇 형태로 만드셨다면은 그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인식이 될 때마다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예측값에 따라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코딩하시면 이번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학생들과 하시면서 모델이 제작이 다 되시면은 그 제작 작품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과제를 주고 그냥 해결한 거를 공유하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 응용을 해서 학생들만의 작품을 좀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작품을 이제 코드를 직접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같이 학생들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스토어 인벤터 앱 내부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앱과의 좀 차별점이 생기는 거고요. 해당 인공지능 모델은 이미지와 음성 모델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제작을 통하여 마인드스톰 모델 학습 방법을 익히면은 이번 학습에서 원하는 바를 다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